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어려운 케이스 잘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게 연간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흔히 발생하지는 않죠. 경험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수술 조기에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서 이런 시비안 바루스 발구스 디포미티를 가진 환자들이 이제 과거에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끔씩 환자가 오니까 더 당황스럽죠. 예.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10도 이상의 이제, 실비안 바루스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다면, 기존에, 그 이하의, 변형에 있는 환자들과 좀 다르게 하시는 뭔가 있으신가요? 네, 한 분씩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변형이 적은 무릎에 인공관절을 할 때는 사실은 뭐 메저드 리섹션이나 뭐 갭 밸런스나 어떤 거 하나를 꼭 주장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포미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희가 리가먼트 릴리스를 동반한 갭을 좀 맞춰야 되고, 저희가 다 릴리스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뼈를 자를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뼈를 자를 때 갭을 고려하면서 뼈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저드 리섹션 플러스 이제 갭 테크닉을 동반한 그런 모디파이드 갭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약간 의심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컨스테인드 타입으로 가야 된다. 저희가 술장에서는 좀 스테이블한 것 같고 좀 놔둬도 될 것 같지만,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더 모 컨스테인드한 임플란트를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이제 치료할 때 좀 덜 당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더 준비한다면 컨스트레인트 타입을 준비해 놓고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상당히 이게 걱정하면서 들어가지만 생각외로 프린시플을 지키고 들어가면 아까 김동희 선생님 강의하신 부분에 시비어 데포미티들은 인트라아티큘러 시비어 데포미티들은 생각외로 그냥 봉그라프팅하고 밸런싱을 하다 보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 디포미티가 있는 환자들이 되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아티큘러 디포미티 있는 환자들은 플래닝을 정확하게 하고 술 전에 이거를 어떻게 코렉션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게 이제 맞고, 다 이제 그 VVC 타입의 임플란트도 준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이제 쭉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뭐냐면 시비안 발구스 디포미티 플러스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 환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라이먼트라든지 리가멘트 밸런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페로니얼 너브 팔시 같은 게 상당히 오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 라테랄 릴리스를 할 때, 이제 프락시말 쪽 피머 인서션까지 그 LCL이나 팜니티브 스탠던을 뭐 이렇게 릴리스 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리오티벨 밴드를 디스탈에서 컴플리트하게 자르고, 대개는 그 라테랄 레트라클 릴리스까지 쭉 이어서 해줘야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라테랄 케이블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제 벨거스 인스테비티나 뭐 디포미티는 이 되게 다행히 락스한 경우가 좀 더 문제였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플렉션 트랙처가 동반된 그런 벨거스니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익스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쭉 펴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소프티쉬로만은 다 안 될 것 같고 뼈를 조금 더 자르면서 그 다음에 미디얼에 이제 락스티는 조금 컨스트레인트 타입으로 가고 미디어를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템포러리하게 팔스가 왔다가 회복이 된 환자가 한두 분 계시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디포미티 디그리랑 또 그런 게 오는 거랑 또 반드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벨구스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는 환자들의 컨설은 역시 메디알의 인서피션시라고 생각이 되고, 전부 밸런싱하고 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역시 VVC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벨구스 플렉션 돼서 퓨즈드니를 보였던 환자의 페리페럴 러브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스파인에서 하듯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내내 그런 위험 신호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저도 이제 뼈 아픈 경험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디알 쪽에 렉산 쪽에 이제 맞추다 보면 레터럴 쪽에 이제 지나치게 리리스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프레션 컨트랙처까지 있다 보면 완전히 포스테로 레터럴 쪽을 다 리리스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갭은 맞췄지만 여러 가지 이제 2차적으로 뉴럴로직 데미지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도 이상의 이제 발구스 디포미티 아주 심하고 프레션 컨트랙처까지 뭐 20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갭을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레터럴 쪽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VVC 디자인에 임플란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메디알 쪽에 좀 렉스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좀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컨스트레인드 타입의 임플란트를 쓰는 게 여러 가지 환자들의 그 펑셔널 아웃컴이라든지 또 롱텀 팔로우업에서 이제 듀러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결과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또 문헌을 검색해봐도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비안 디포미티가 있는 케이스에서 처음부터 이제 이런 VVC 타입을 먼저 시도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저 발표 내용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먼저 디스탈 피머와 프락시말 티비아를 잘라서 일단은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메저드 리섹션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를 맞춘 후에 플렉션에서 저는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테이션을 이렇게 아예 VVC로 가려면 좀 아나토미하게 따라가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갭을 고집해서 갈 것 같으면 그 정도가 플렉션 익스텐션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봐서 임플란트에서 커버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돼서 그 한도를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뭐 점프 디스턴스가 넘어가지고 디스로케이션 되면 안 되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그때 이제 만약에 컨스트레인드로 가려면 좀 아나토미하게 자르고 리가먼트 오그멘테이션 쪽으로 가고요. 만약에 이게 보니 컷을 그대로 갭 밸런스를 맞추면서 해도 될 정도다. 사이즈를 좀 키우고 줄이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니에 저희가 뭐 리비전 임플란트 같은 컨스트레인드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이 좀 죄스럽다는 것은 어느 서전이나 뭐 비슷하겠지만 환자 컨디션이 그만했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메디오레터럴 갭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VVC 쓰는 거를 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닌데 VVC를 쓰는 경우가 메디얼 인서피션시도 있지만 이렇게 릴리즈하고 메인지하다 보면 플렉션 익스텐전 갭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프 웨이트까지는 아니지만 PS 타입은 좀 그렇겠다 싶을 때 VVC를 쓰고요. 페로니얼 러브가 또 너무 걱정되면 예전에 제가 우리 코너 슬링 할 때 피블라 슬링 할 때 페로니얼 러브를 그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세퍼레이트 인시저 오블리크하게 넣고 뉴럴라이시스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너무 픽스드고 ROM이 잘 안 나오고 하는 환자들은 이게 모바일해지면 그렇겠다 싶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용석 교수께서 익스트라 아티큘러 디포미티 심한 케이스, 또 재밌는 케이스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대부분 그동안 수술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루스 환자는 수술해놓고 사진 찍어보면 바루스 쪽에 좀 가깝고, 네네. 발구스 있는 쪽은 아까 윤동현 교수님도 말씀하신 조금, 의도적으로 조금 남겨놓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익스트라 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장에서 좀, 이 얼라이먼트에 대한 부분을 좀 모니터링 했으면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 예측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뭐 로봇 같이 이제 이런 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그러면서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베이러블하고 어베이러블하고 추가적인 옵션이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3디멘셔널 디포미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셔토미 할 때도 플래닝한 걸 믿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듯이 인트라오퍼레이티브 어세스먼트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플래닝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동현 교수님도 혹시 특별히?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로봇 서저리가 뭐 각광을 받고 있고 뭐 회사별로 다 나와서 굉장히 이제 소개를 많이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적절한 그런 인디케이션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익스트라 아티큘러 디포미티가 이제 20도 이상 있는 케이스에서 고민하는 거는 과연 이제 인트라 아티큘러로 이제 코렉션을 하는 게 이제 그냥 간단할 수는 있지만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가멘트 밸런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절 근처에 이런 디포미티가 있으면 이제 오스테오토미를 치고 좀 롱스템을 넣어서 이제 코렉션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익스트라큘러 디포미티를 이제 동시에 코렉션 하면서 토탈리 아스로프레스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이용숙 교수님이 워낙 훌륭한 이제 그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저도 이제 환자 연령이나 액티비티에 따라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젊고 미래 뭐 디비전이라든지 그런 수술을 계획해야 된다면 당연히 환자 아나토미를 좀 구현해 놓는 것이 저희가 수술 나중에 끝나고 2차 수술이나 문제가 됐을 때도 충분히 이제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올드에이지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아까 보면 80 몇 세 환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드에이지라면 그냥 무릎에서 좀 컨스트레인드로 가더라도 이제 리가먼트 세크리파이 하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만들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보면 참 2002년도 그 JBS 논문이 참 프랙티컬하고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각도 20, 30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트라아티큘러에서 우리가 커렉션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그래서 플래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앵글을 프리플래닝 해가지고 커팅 레벨을 우리가 어저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밸런싱은 또 어느 정도 조절하면 되고 모자라다 싶으면 VVC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본 디펙트는 또 커팅한 뼈들이 토탈리는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로 메인지하면 되고 본그래프팅하고 좀 언스테이블 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 다시 VVC로 컨버트하면 되고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변에 프랙처가 있다 그런 말유니온 된 것들
우리가 인트라아티클 코렉션에서 힙니 앵클 엑시스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태여 그 그림을 좋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예. 저희가 항상 유니니 아스팔트 리비전 할 때가 저는 사실은 디포미티가 더 이제 있는 환자들보다 더 긴장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나타랄 본이 살아있고 아나토미가 어프로치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좀 이렇게 프라이머리 니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중에 포스트백스에서 베러스가 돼 있다든지 컴포넌트가 이제 이런 거를 왕왕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뭐 스템 익스텐션이나 뭐 블록 오그멘테이션 또는 뭐 컨스트레인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기준이 유니니 컨버전 하실 때 있으신지. 아까 이제 증례들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케이스가 이제 본 디펙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리에서는 항상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은 것보다 CT가 더하고 또 CT보다도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디포미티 혹은 본 디펙트가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아까 그 이용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술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커팅 레벨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저는 이제 딱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한 5mm 이내 디펙트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본그래프트하고 보통 하는 식으로 프라이머리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10mm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이미 윤희를 함으로 해서 메디알 쪽에 본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프트보다는 이 사운드한 본에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블록을 좀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서 준비는 다 하고 들어가고요. 가서 그래프트를 해서 뭐 우리가 굳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스트럭처를 본 그래프트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블록을 쓸 수 있으면 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TK의 리비전보다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플랜하고 술장 들어가서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컨스트레인 타입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꼭 우리가 프라이머리 임플란트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루스 디포미티가 고정, 그러니까 교정이 되고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일단 리비전에 뭐 TK 리비전만큼의 그런 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꼭 프라이머리 고집하지 않고 준비해서 들어가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얘기가 자연히 이제 제가 발표했던 걸로 넘어갔는데 아까 제가 발표한 거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UK 페일드 된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본 디펙트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주된 거지만 그 HTO가 이제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뭐 이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좋아지면서 페일러 되는 것도 이제 많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줄어든 거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도 오거든요 환자들이.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좀 그런 페일드된 HTO를 TK를 할 때 어느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나름대로 팁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HTU가 페일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는 너무 벨거스로 오버 코렉션 돼가지고 페일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베러스로 다시 콜랩스 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러스로 콜랩스 됐단 그런 환자 같으면 저희가 그냥 베러스 니하고 비슷하게 치료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티비아는 뭐 그 티비아 발가로 이렇게 벨기제이션이 다 돼 있고 인크레이션도 많이 증가돼 있으면서 또 MCL도 락스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미케니컬 뉴트럴로 자르려면 미디얼 티비아 프록시말이 많이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충분히 라테랄이 락스하지 않다면 라테랄도 타이트해졌다면 프렉션 트랙처가 있어가지고 깁이 안 맞다면 이런 경우는 정말 컨스트레인드도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베러스 플렉션 트랙처가 진행돼가지고 망가진 거는 그냥 스카 어디전 때문에 익스포저 어려우니까 익스포저 아끼지 말고 확 열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픈 엣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커팅 레벨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메디안 인서피션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플레이트를 뽑고 리비전을 그 컨버전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멘팅 할 때 이 시멘트가 또 그 홀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항상 신경 쓰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할 때는 이 시기가 얼마 안 되고 유니언이 또 퀘스천어블하면 TBI 스템 정도만 프라이머리 TK 스템 정도만 끼우는 걸 하면 되는 것 같고, 클로즈드 엣지 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티비아 포지셔닝을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플랫 토커 서피스 말고 이게 이 메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봐가면서 사이즈 어저스트먼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앞서 발표한 대로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클로징 웨지 오스토미보다는 오픈 웨지 오스토미 많다 보니까 이렇게 TK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논문이나 이제 교과서에 보면 앞서 발표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김동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록시멀 티비아주의 아나토미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메디얼 쪽에 렉스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려운 케이스를 좋은 경험을 이제 쭉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이런 발표를 준비하면서 케이스들을 쭉 보다 보니까 1년에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쩌다 하나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케이스를 아주 보기 힘든 케이스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또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 주셔서요. 또 지금 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후에 이제 이걸 학회에서 이제 아마 또 여러 번 볼 수 있게끔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이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요.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료하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이게 서로 많은 연자와 청중이 또 패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곧 만들어질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